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이미 국내 기름값이 13주 연속 오름세를 보여온 데다 고금리 상황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터진 중동 지역 분쟁이 지역 경제에 구김살을 더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부산 경남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70원대. 하지만 1,900원에 육박하는 주유소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기름 넣기가 다시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1,400원대, 1,500원대인데 지금 1,700원대, 1,800원대 올라가니까 솔직히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조금 좀 힘들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2분기 2,00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안정세를 찾는 듯했던 휘발유 가격은 최근 또다시 상승세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주춤했던 소비자 물가 오름세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부산 경남 모두 6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고 나가는 거는 그 오르는 거에 비해서 이제 유류비라든지 그다음 교통비라든지 그다음 식비라든지 그 외에 대외비도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너무 빡빡해서.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제 국제유가는 하루 사이 4%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미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지역 기업들로서는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부자재 관련된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난에 또 하나의 또 가중될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문제를 겨우 극복하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까지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개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장기화될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란 군부에서는 하마스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이미 했어요. 전쟁이 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플레이션 심화는 고금리 기조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 기업과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더욱 키울 수도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 부지에서 폐기물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NN 보도 이후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폐기물 처리 시기와 비용 등 추가 의혹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문제 업체는 증거인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기물 업체 선정과 일감 몰아주기 등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는 부산 대연 3재개발 구역입니다. 경찰은 조합장 등 간부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3억 원이 넘는 매립 폐기물 처리를 A업체에 맡겼지만 아무런 증빙 내역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조합 측이 내놓은 자료는 폐기물을 실어 나른 트럭의 출입 명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혹투성입니다. 명부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부터 매립 폐기물을 옮겼는데 당시엔 철거가 안창이었습니다. 철거도 안 된 땅에서 땅을 파서 매립 폐기물을 치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동시에 그 철거업체의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산업 폐기물 처리업자의 그 폐기물하고 섞여가지고 그 트럭들이 실어 나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 단가도 엉터리입니다. 조합은 25톤 트럭 한 대당 59만 원의 처리 비용을 계약했는데 업계에선 정상적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의 턱없이 모자란 가격이라 지적합니다. 톤당 10만 원씩이니까 한 대 250만 원 정당가 적정가죠.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데가 가장 싸거든요. 무엇을 얼마나 처리했는지도 모른 채 트럭 운반의 수만 부풀려 53억 원의 거액을 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업체는 사업장 매각에 나섰는데 자금 추적 등을 피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입니다. 관계 종사하는 분이 서로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처분하려고 내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합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네, 저희 KNN은 기후위기 속에 바다숲과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실과 정부 대책의 허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학계와 민간이 함께하는 공동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 경포대 앞바다입니다. 해조류 실험팀이 미리 심어둔 홍조류, 진우아리를 확인합니다. 깊이와 수온에 따른 생육 상태를 측정합니다. 바다숲 조성에 활용할 새 해조류를 찾는 과정입니다. 동해안에 맞는 그게 해조류가 그 홍조 진우알이나 아니면은 대황이나 대다시마나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에 생태적 연구가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원도 양양 광진리 앞바다. 현재 어획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어촌계에서 어장 휴식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을 나눠 3에서 5년 단위로 바다에 휴식을 줍니다. 다른 업 하는 것도 못하게 저지를 하고 이래가 가꾸면서 밭에 우리가 풀 매가지고 뭐 상추 심는 거하고 배추 심는 거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바다가 살찌고 좋아집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바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모자반이 말 그대로 숲을 이룹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어른 키만큼 자랐습니다. 수확도 좋습니다. 이곳은 바다숲 조성 사업지이기도 합니다. 어민들의 관리 속에 바다숲은 다시 울창해졌습니다. 정부 바다숲 조성 사업지의 대부분이 어민의 조업구역과 겹칩니다. 해역별 특성을 잘 아는 현지 어민이 바다숲 관리의 적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민들이 이 해조숲을 통해서 이익도 보고 또 관리도 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산 그런 재생산을 유지시키는 것이 경남 통영 화삼리 앞바다. 해안을 거머리말이 가득 메웠습니다. 어촌계와 환경단체가 3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바다숲 조성에 나섰습니다. 민간에서 조성한 모내기 방식의 새로운 바다숲 조성 실험입니다. 사라졌던 넙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 잘피숲에 치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대어 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와 해양 생태계 붕괴는 지금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 연구와 함께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다숲 살리기 노력을 일원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기후도 변화되고 있고 주변 환경 자체들이 이제 많이 부용량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이식 위주였다면 지금은 과학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바다숲을 살리는 것은 해양 생태계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 인간을 살리는 일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네, 1년에 이 시기 한철에만 맛볼 수 있는 단감이 있는데요. 배맛이 난다고 해서 일명 배단감으로도 불리는 태추 단감입니다. 단감 두산지인 밀양에서 한창 수확돼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언덕을 따라 단감나무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단감나무 가지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연그렀습니다. 높은 가지에 열린 단감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수확합니다. 수확기를 맞아 농부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단감과는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태추 단감입니다. 주황빛의 일반 단감과 달리 초록빛이 감돌고 크기도 2배가량 더 큽니다. 올해는 많은 비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3분의 2 수준이지만 단가는 높습니다. 가접이 배처럼 많습니다. 일반 단감보다 얘가 가육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10월 15일까지면 수확 시간 기간이 끝나고요. 그 다음엔 없습니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찾는 이가 늘면서 온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수확 뒤 바로 유통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선 주문 뒤 수확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부유단감보다는 굉장히 비싼 과일이거든요. 해가 갈수록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밀양 농가도 이제 태추단감 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조량이 좋고 일교차가 커 최적의 환경을 갖춘 단감 주산지인 밀양이
품종 다변화로 농가 고소득을 이끌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개막 엿새째를 맞아 이제 종반으로 접어든 부산국제영화제에선 오늘도 20여 곳의 상영관에서 9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KNN 시어터에서는 일본 다큐멘터리의 거장 하라카조 감독이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강연하고 관객과 대화하는 마스터 클래스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77돌 한글날을 맞아 지역에서도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주요 기관장과 한글학회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 행사를 갖고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고 한글 발전 유공자들을 포상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도 한글학회 경남지회 등이 주최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개장 24일 만에 관람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장 10일 만에 누적 관람객 30만 명을 넘어선 산청 엑스포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44만 명이 찾으면서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100만 명 돌파는 10년 전인 2013년 산청 엑스포와 비교해도 4일 빠릅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예년 이맘때의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또 부산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12도, 거창은 11도에서 출발하고요.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과 거제 15도, 함안은 11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6도, 양산은 15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 24도, 김해와 양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